생로병사.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 자라고 늙고 병들어 죽는 과정을 겪습니다. 이것이 자연의 순리라고는 하지만 소멸을 향해 저물어 간다는 것은 당사자에게 결코 받아들이기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나의 마음은 아직이라고 애써 버텨보지만 세월은 뭐가 그리 급한지 기다려주지 않고 서둘러 나를 끌고 가는 것만 같습니다. 철부지 아이는 금방 청년이 되고 청춘의 마음을 차마 떠나보내지 못한 우리는 아직 준비되지 않은 채로 어느새 중년, 노년의 시간을 맞게 됩니다. 소풍이라는 영화를 보고 왔습니다. 영화 소풍은 김용균 감독의 작품으로 김영옥, 남훈이, 박근영 이렇게 노배우 세 분이 주연을 맡았습니다. 세 배우의 연기 경력을 합하면 무려 195년이라고 합니다. 영화는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든 세 인물의 우정 이야기를 중심으로 노년의 삶에 대하여, 아니 우리 모두의 삶과 죽음에 대하여 다루고 있습니다. 소풍은 중간중간 자주 미소 짓게 만드는 따뜻한 영화였지만 한편으로는 잔혹할 정도로 현실적인 영화였습니다. 애석하지만 세상 모든 헝것은 새 것으로 대체됩니다. 사회 주류에서 밀려난 노인은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에 적응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예전과 같지 않은 몸은 좀처럼 말을 듣지 않고 복용해야 하는 약의 종류는 점점 늘어납니다. 젊은이들의 발걸음은 따라가기 숨이 차고 귀도 점점 어두워져 어느 정도의 긴장감 없이는 온전하게 대화하고 알아듣는 일이 어려워졌습니다. 눈치껏 대충 알아듣는 척도 해보지만 소통의 장애가 주는 거리감은 점점 커져만 갑니다. 그렇게 점차 사회로부터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고립되어 갑니다. 그저 혼자 술 한잔 기울이는 것이 가장 편안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편리를 위해 만들어진 문명의 기계들은 노인들에게 그리 친절하지 않습니다. 긴장하며 가게 키오스크 앞에 서서 주문을 시도해보지만 뒤에 기다리는 사람이라도 생긴다면 마음이 급해져 머릿속이 온통 하얘집니다. 스마트폰 기능 좀 사용해보려고 벌써 몇 번째 듣는 설명이지만 돌아서면 다시 잊어버립니다. 또 물어보기가 자식에게 미안해져 포기하고 맙니다. 영화 소풍은 이러한 노인들의 마음과 상황을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상 모든 저물어 가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보게 합니다. 극중 금순이 쓴 시에 등장하는 꽃, 친구의 예쁜 얼굴을 닮았다던 해당 화는 봄이 물러가면서 함께 지기 시작할 겁니다. 은심이 60년 만에 찾은 고향 마을은 최신식 리조트 건설 계획에 따라 곧 없어진다고 하고 그들의 추억이 묻어있던 모교는 이미 폐교가 되었습니다. 친구의 안부가 궁금해 수소문에 겨우 찾아간 요양원에서는 손발이 묶여 멍하니 누워있는 낯선 옛 친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자신들 역시 점점 다가오는 그 떠남의 시간을 준비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마을 주민들이 열심히 시위를 해도 리조트 건설 계획이 취소되지 않듯 마지막을 향하는 그들의 시간 역시 막을 방도가 없어 보입니다. 요즘 꿈과 한영에서 오래전 돌아가신 어머니를 자주 본다는 은심은 파킨슨병을 앓고 있습니다. 사업을 하다 파산 직전에 놓인 아들은 그 사실도 모른 채 그저 어머니의 집과 보험을 이용해 대출을 받아볼 궁리만 하고 있습니다. 요즘 부쩍 허리 통증이 심해져 때때로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금수는 자신의 신체 기능에 곧 한계가 온다는 것을 예감해서인지 얼마 전부터 최대한 예쁘게 차려입고 지인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러 다닙니다. 오랜 고향 친구이자 사돈 관계이기도 한 이 둘의 우정은 특별합니다. 자주
티격태격하지만 누구보다도 서로의 마음을 잘 알고 외로운 인생에 큰 의지가 되어온 존재입니다. 허리 통증으로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한 채 결국 이불에 실수해버린 금순, 그리고 자신 역시 몸이 성치 않아 바로 도와줄 수 없는 은심. 그 둘은 그렇게 망연자실한 채로 나란히 방에 누워 있습니다. 이후 상황이 정리되고 은심이 금순을 목욕시켜 주는 장면이 개인적으로 기억에 많이 남았습니다. 수치심도 서러움도 자식에 대한 원망과 미안한 마음도, 그리고 살면서 새겨진 무수한 마음의 상처들도 나를 가장 잘 아는 친구가 따뜻하게 어루만져주며 씻겨주는 것만 같아 마음이 짠했습니다. 몸의 기능을 하나 둘 잃어가기까지 한 생을 애쓰며 살아온 그 삶에 고생했다, 애썼다 라고 말해주는 것만 같았습니다. 고령화 시대를 넘어 점차 초고령 시대의 진입을 이야기하는 요즘입니다. 노인 빈곤, 노인 고독사 문제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노인 복지나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에 대한 이야기들이 심심치 않게 들려오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작 노인들이 느끼는 마음에 우리 사회가 얼마나 진심으로 관심을 갖고 공감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단지 사업의 대상으로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겪고 있고 또 앞으로 겪게 될 그 마음과 상황에 대해 더 깊이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영화 속 은심과 금순이 서로를 불쌍히 여기며 안쓰러워했던 그 마음은 어쩌면 서로를 경계하고 혐오하는 데 익숙해진 우리 시대에 가장 필요한 마음이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사회 속 어르신들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은 덜 아프고 쓸쓸했으면 좋겠습니다. 다가올 우리의 마지막이 조금은 덜 외로웠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75세 노인이 쓴 산상수훈이라는 그렉 맥도널드의 시 한 편을 들려드리며 마칠까 합니다. 75세 노인이 쓴 산상수훈. 내 굼뜬 발걸음과 떨리는 손을 이해하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그가 하는 말을 알아듣기 위해 오늘 내 귀가 얼마나 긴장해야 하는가를 이해하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내 눈이 흐릿하고 무엇을 물어도 대답이 느리다는 걸 이해하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오늘 내가 물컵을 엎질렀을 때 그것을 별일 아닌 걸로 여겨준 자에게 복이 있나니, 기분 좋은 얼굴로 찾아와 잠시나마 잡담을 나눠준 자에게 복이 있나니, 나더러 그 얘긴 오늘만도 2번이나 하는 것이라고 핀잔 주지 않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내가 사랑받고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게 해주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내가 찾아갈 기력이 없을 때 내 집을 방문해준 의사에게 복이 있나니, 사랑으로 내 항운역의 인생을 채워주는 모든 이에게 복이 있나니, 내가 아직 살아있을 수 있도록 나를 보살펴주는 내 가족들 모두에게 복이 있나니,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니라.